출장을 가서 이제 약속 시간이 좀 임박해서 역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서 목적지를 말했는데 기사님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가 그 소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쳐다보고 힐끔 저를 쳐다보시더니 눈이 마주쳤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게 이제 30분을 이어졌어요. 지금 도착한 것은 아내의 이혼 소장이에요. 소장을 받아 들고 아내에게 유언을 톡을 해서 보냈고, 그리고 집에 농약을 사놓은 상태, 뭐 이런 상태였던 거죠.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오면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밤늦게 걸려온 전화를 제가 잘못 걸려온 전화로 알고 안 받았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후배의 자살과 이어졌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죠. 이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아내가 시어머니를 봉양을 했고, 그리고 아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해서 고부 갈등이 생겨서 이제는 좀 분가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어머니가 다치셨고, 좀 어머니가 이제 옛날 방식의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며느리한테 심하게 함부로 하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다시 이제 병원 간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처가의 행사에 과하게 이제 아내가 한 것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했는데, 그날 이제 짐을 싸서 죄송합니다. 나간 게 이제 3개월째 되던 시간이었나 봐요.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말을 끊었어요. 한국 사회의 나이가 깡패잖아요.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49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나이가 더 된 것 같으니 내가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드린 말씀이 아내가 10년을 시어머니를 모시는 동안 혹시 한 달이라도, 혹은 살아오면서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한 달이라도 장인 장모님 모신 적이 있는가 하고 여쭤봤어요.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안 행사날, 처가 행사날을 기억하고 있어서 아내가 날짜를 알려주기 전에 미리 알아서 챙긴 적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내를 배려해서 무언가를 해준 적이 없지 않느냐. 이제 분가했을 때도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내가 불편할 것, 내 어머니가 불편할 것 때문이 아니라 그걸 지켜본 내 마음이 불편해서 분가를 한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희생하고 또 어머니가 어떤 위기를 점해서 아내를 아내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때 나한테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것을 불편함을 느끼고 그 갈등 구조가 생기면서 본인이 불편해지니까 대책을 세운 거죠. 마찬가지죠.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가서 병간호를 하는 건 아니죠. 며느리가 병간호를 하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원망과 미움, 분노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셨는데, 그리고 아내에게 보낸 문자들 쭉 보여주시는데, 내가 잘할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장의 대부분은 내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랬겠다, 당신이 힘들었겠다. 이 당신이란 단어들은 그분이 쓰는 내가의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조건, 사건들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과 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은 아내 없이 못 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 대해서 아내한테는 기사님과 사는 게 좋은 것인지 사는 게 좋지 않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정말 다른 짓 안 하고 꼬박꼬박 생활비 주고 다음에 뭐 실수하지 않고 과거 깨끗이 청산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한 것이지 아내가 바라고 원한 내가 변한 것은 아니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봤더니 이제 그 분노와 그 노여움과 이런 수치심들이 서서히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으로 변해가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아내에게 문자를 보낼 때는 내가란 말을 빼고 당신이란 말을 사용해서 쓰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 앞으로 있는 통장에 돈을 그때 손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일단 현금부터 빼돌리겠어요.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사실과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기에 잔이 하나 있어요. 백자 잔이 하나 있는데, 내가 바라볼 때 이것은 찻잔이에요. 차를 즐겨 마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집에 온 손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는 물잔이에요. 차를 마시는 잔과 물잔은 차이가 있는 거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잔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관점이 다 틀렸느냐? 아니에요. 저한테도 사실이고 손님이나 타인에게도 사실인 거죠. 이것은 찻잔이에요, 물잔이에요, 술잔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죠. 내 사실에 대해서 강요를 하죠. 무엇으로 강요를 합니까? 진리로 강요를 합니다. 진리. 그래서 나에게 찻잔이니까 너에게도 찻잔이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그러한 것이에요. 절대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사실을 절대적인 진리로 타인에게 강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잔을 주장하겠죠. 술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술잔을 주장하겠죠. 합의가 될까요? 진리와 진리가 만났으니까 합의가 될 리가 없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실과 진리 사이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일까요? 진실은 우리가 합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합의한 것을 가리켜서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합의를 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물도 마시고 차도 마시자. 그래서 이것은 물잔이고 때로는 찻잔이기도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을 마시면 냄새가 배면 차맛이 없어지니까 술잔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것은 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사실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진리인 것으로 아내에게 강요를 했죠. 아내는 자기의 사실이 있지만 남편의 사실이 진리가 돼서 나를 압박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달라지거나 아내가 포악해지거나 혹은 아내가 누구의 조정을 받아서 그 상황을 만든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아내가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과 사실이 만났을 때 두 사람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그것은 진실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두 사람의 진실을 만들어야 할 시기인데 그 시기를 놓친 거죠. 다행히 그분이 그 말을 잘 알아듣더라고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진실의 교집합을 붙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저는 두 사람이 다시 합칠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그 사람을 간절히 원했잖아요. 죽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우연히 제가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분도 마음의 준비는 돼 있었고 문제 원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그 한 사람이 우연히 제가 지나간 거였겠죠. 제가 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가능성들이 발화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저는 두 사람이 화해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에 지난날 돌아보면서 우리 참 행복하게 살았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끝나고 이제 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사람 하나 살리셨네요. 그러면서 아내가 돌아오면 택시 영업을 잠시 멈추고 둘이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내와 다시 만나서는 나는이라고 하는 말을 줄이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아내가 마음의 치유가 완성이 되면, 마음이 치유되고 편안해짐을 느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삽니다. 이제 또 당신은 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것도 나에게는 지치고 방절하고 소진하는 시간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떨까? 그 우리는 당신과 내가 동일한 무게로, 그리고 무게를 떠나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결합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게 좋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